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대로 그냥 끝내기엔 제 속이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고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남긴 댓글을 한번 모아서 보여주려고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고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만 받았던 기억이네요. 어제 전화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울고불고 불쌍한 척만 계속하고 있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빨리 서류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단지 그 마음뿐입니다. 시부모는 저를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는 못된 며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 파국의 이유를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호시탐탐 아들 며느리를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시부모들과 자기 부모는 세상 불쌍하고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인데 처가부모님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남편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놀고 먹는 시부모와 그런 시부모가 너무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며 월급 다 퍼주고 처가댁에 염치도 없이 손 벌리는 남편이에요.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차라리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본성을 진작에 드러내던가 연애 2년 넘게 할 때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부모님까지 자기 부모와 똑같이 생각한다고 했으면서 고작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손바닥 뒤집듯 사람 말이 확 바뀌네요. 아니, 말만 바뀌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달라지니까 그냥 사기당했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아요. 연애 2년 반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친정부모님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생일은 물론이고 저도 기억 못하는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전부 기억했다가 집으로 선물 보내는 일도 있었고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 무조건 따로 포장 주문해서 저보고 집에 가져가 부모님들이라 했었습니다. 우리만 매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까 아버님, 어머님께 죄송하잖아. 이건 가져가서 부모님이랑 저녁에 같이 먹어. 그때는 진짜 이렇게 배려심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고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완전히 깜빡 속아서 결혼하기 전부터 사위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실 정도였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남자 없다며 저보고 놓치기 전에 빨리 결혼해서 꼭 잡으라고 하실 정도였는데 고작 1년도 안 되어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저희 식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2년 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선물 보내고 제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까지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돌변하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조금 이상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느꼈을 때는 저희가 상견례까지 모두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부터 결혼은 부모님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하자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도 그 생각엔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모아놓은 돈이 꽤 있기도 했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제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한테 시집을 간다는 이유로 또다시 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기에는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모님 도움을 받지 말고 결혼하자고 할 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남편 역시도 모아놓은 재산이 꽤 있으니 저런 말을 하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막상 서로의 저축을 모두 오픈해보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군요. 저는 1억이 좀 안 되게 현금 저축으로 8천 그리고 주식 통장에 2천 정도가 있었고 당시에 남편은 현금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타고 있는 중형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동차를 아무리 높게 쳐줘도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았는데 저보다 직장 생활도 3년이나 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왜 모아놓은 돈이 이렇게 적은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3천으로 신혼집은 어떻게 구할 생각이고 결혼식 비용 역시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한 건가 싶었었죠. 본인도 자기 예상보다 제가 가진 돈이 너무 많아서 당황을 한 건지 시키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자기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고 집안에 부모님 빚도 조금 있어서 지금까지 그걸 다 갚느라 힘들었대요. 다니고 있는 직장도 자차가 꼭 필요한 곳이라 형편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일찍 구매하게 되었고 지금은 열심히 갚아서 학자금 대출, 부모님의 빚, 자동차 할부까지 전부 싹 다 갚고 이제는 따로 빚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2년 동안 성실한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지금 당장 모아둔 돈이 없어도 앞으로 같이 살면서 열심히 해나가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혼집은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의 대출을 5천 정도 더 받아서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3천 가지고 있는 걸로 혼수를 적당히 맞춰서 들어왔고 뭔가 남자 여자의 역할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제가 괜찮으니 상관없었어요. 친정부모님이 그냥 대출 받지 말고 결혼 선물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남편이 절대 부모님 도움은 받지 말자고 반대를 해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움을 받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 시댁 형편이 완전 가관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전세도 아닌 월세에서 살고 계셨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아버님 타고 다니는 커다란 짐차 하나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모아놓은 돈도 하나 없고 그나마 아버님이 건설 현장 기술자라서 그때그때 일을 받아 하루하루 먹고 살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나름대로 기술이 있어서 일당을 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현장에서 크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오래 진 뒤로는 컨디션 좋은 날만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버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일주일에 이틀에서 많으면 3일 정도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어머님이랑 둘이 생활하시고 아버님 취미생활과 용돈 쓰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시댁이 월세 사는 줄 결혼하기 전까지는 짐작도 못하고 있었냐면 겉으로 볼 때는 완전 멀쩡한 아파트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3평 방 3개짜리 아파트인데 남편에게 시댁이 월세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따로 부동산에 알아보니 시세가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아버님이 매일 나가서 일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월세로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면서 거기에 관리비나 기타 고정비용까지 생각하면 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 걸까 싶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싼 월세 주고 아파트에서 사시는 거야? 전세 대출 받아서 빌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월세로 살더라도 찾아보면 조금 싼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시부모님은 신용이 엉망진창이라서 은행에서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전세 대출이나 주택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너무나도 가난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반지하 원룸에 세 식구가 살았던 적도 있었고 이래저래 집 때문에 서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도 아파트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비싼 월세 내면서 살고 계신다고 해요. 그럼 아버님이 혼자 띄엄띄엄 벌어오는 돈으로 월세 내면서 생활이 가능하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래도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정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이 조금 보내주기도 한답니다.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저 몰래 시댁으로 용돈을 보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뭔가 조금 내 생각과 많이 달라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시댁에 찾아갔을 때도 멀쩡한 아파트에서 멀쩡하게 살림살이를 다 갖추고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자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세겠거니 예상만 했었던 거죠. 아마도 100만 원씩 월세 내면서 억지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걸 미리 알았으면 최소한 이 결혼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결혼한 이후로 남편에게 용돈 30만 원 주고 모든 돈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버는 돈으로 전세 대출도 갚아야 하고 먹고 살고 생활비 쓰면서 수입의 절반 정도는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따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용돈이 겨우 30만 원인데 그 돈 모아서 부모님 생활비 보태준다고 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몇 달은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넘어갔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그저 하나의 기우일 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따로 시댁에 돈 퍼주는 모습은 본 적 없었어도 시부모님한테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도 정말 다양해서 시부모님 생신 때는 당연한 거고 복날에도 3번 모두 용돈을 보내드리자 했었고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니까 시아버님이 며칠째 일을 못 나가신다며 그때도 생활비로 얼마를 보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금액은 한 번에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였지만 생각보다 자주 보내게 되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시댁 형편이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이나 선물을 보낼 때마다 보이는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친정이 엄청 부자는 아닌데 시댁에 비하면 양반이나 다름없습니다. 본가는 대출 하나도 없고 전세 주고 있는 집이 하나 더 있어요.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시더라도 어떻게 먹고 사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친정부모님에게 딱히 용돈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퍼주는 것이 더 많을 정도인데 가끔 제가 친정에 용돈이나 선물을 보낸다고 하면 남편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요청으로 시댁에 용돈 30만 원을 보내고 나서 며칠 후에 친정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매번 친정부모님과 밥을 먹으면 부모님이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작정을 하고 내가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식사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온다 이야기하고 그날 식사비는 제가 계산했습니다. 인당 5만 5천 원짜리 식사였고 거기에 술값을 더하니 총 27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생활비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서 식사를 다 마쳤을 때 남편에게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계산을 미리 한 걸 아시게 되면 식사비를 돌려주시려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빨리 가자고 한 거죠. 왜? 갑자기 왜 서두르는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빨리 나가자고 팔을 잡아 끌었더니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며 따라오더라고요. 일단 차에 올라타서 사실 식사비 내가 계산했다고 맨날 얻어먹는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맛있는 거 사드렸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또다시 그 특유의 묘한 표정이 되더니 집까지 한마디 말 없이 조용히 운전만 하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여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따라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어요. 한참을 말을 안 하던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식사 대접하는 건 좋은데 굳이 그렇게 비싼 식당에서 사드렸어야 돼? 라고 하더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는 소주를 마실 수 없다고 몇만 원짜리 비싼 술을 주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친정부모님이 돈을 내는 줄 알고 그렇게 마음대로 주문을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 남편의 요청으로 시댁에 돈을 보내도 크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친정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니 저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시댁에 용돈 좀 보내드리자고 하면 제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아니 얼마 전에 20만 원 보내드렸는데 어머님한테 너무 자주 용돈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 생활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달에는 좀 참으시라고 해. 서로 돈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다 보니 남편이랑 말다툼하는 일도 잦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한참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이었는데도 남편이랑 겨우 돈 몇 푼 때문에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있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연말이 되어가면서 날이 추워지고 친정부모님이 저와 남편에게 백화점으로 나오라며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연말인데 친정부모님이 선물이라고 옷 한 벌씩을 사주셨습니다. 저한테는 70만 원 정도 하는 패딩을 사주셨고 남편은 아빠가 자주 이용하는 남성복 브랜드에서 120만 원짜리 코트를 한 벌 사주셨어요. 그걸 받고 나니 남편 입이 귀에 걸렸고 그날은 제가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도 남편이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다시 보였고 내가 몰랐던 속물근성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난달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정도 남겼을 때의 일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오더니 저한테 한 가지 상의할 것이 있다며 자기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사람이 이러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하는 소리는 황당함을 넘어서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은 시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저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고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겠죠. 아무튼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매달 시부모에게 돈을 보내왔다고 고백했는데 문제는 남편의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월급과 보너스까지 들어오는 통장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남편에게는 30만 원의 용돈만 주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모르는 돈은 없었어요. 30만 원을 모아서 자기 집에 지원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가장 먼저 본인이 쓰고 있는 카드로 신용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금액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생활비, 신용대출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눈덩이가 커져서 이제 와서는 2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우리가 작년 4월에 결혼했으니 이제 고작 8개월 정도 같이 살았던 건데 그동안에 남편 앞으로 생긴 빚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인 겁니다.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냐? 어머님한테 매달 보내는 돈은 많아야 100만 원이라면서 왜 2천만 원이나 빚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김에 자기도 돈을 조금씩 꺼내서 썼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오르다가 가만히 속으로 생각을 해보니 제가 화를 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빚을 제가 갚을 생각도 전혀 없었고 제 돈이 아니니 화도 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지? 어찌저찌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준다고 해봤자 어차피 또 다음 달에 100만 원을 어머님한테 보내드려야 하잖아. 평생 어떻게 이러고 살아? 난 도저히 당신네 부모를 먹여 살릴 생각이 없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 이야기했고 일단 결혼하고 같이 벌어서 적금 넣고 있었으니까 그건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댁에 보내준 돈을 정확하게 계산했고 우리 아빠가 사줬던 코트값도 빼고 나누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우는 소리를 했지만 안 그래도 돈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찰나에 쐐기를 박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결혼할 때 이 집을 내 명의로 얻은 것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혼수해온 거 알아서 가져가고 어머님 댁에서 쓰던지 알아서 하라 했죠. 남편 집 모두 빼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실감이 나는지 한 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세월이 있는데 그깟 돈 때문에 끝내야겠어? 너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 이번 한 번만 너가 해결해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남편의 말에 앞으로는 시부모 용돈 안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이런 인간 믿고 언제 또 큰 사고 칠지 모르며 마음 졸이면서 사느니 그냥 여기서 빨리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은 뒤에 그 다음에 친정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아빠는 제가 코트값을 남편에게 돌려받았다는 말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이혼하는 마당에 좋게 끝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정말 착하고 사람이 좋으시지만 그것만큼은 도저히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런 인간한테는 코트가 아니라 양말 하나도 아까워요. 이번 주 중에 만나서 서류 작성하고 결혼 생활 마무리 지을 건데 하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안 들고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동안 제 눈치 보느라 시부모한테 마음 놓고 용돈도 못 보냈을 텐데 이젠 본인 월급 다 털어서 먹여 살리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